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부르는 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중에서 암에 대한 준비는 그래도 잘 하시는 편이지만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질환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준비를 해놓으신 경우라도 보장 범위가 좁아서 활용도가 낮은 경우도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에는 뇌혈관 질환과 또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대비, 2대 질환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K사의 탑클래스 암 치료 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증권 꺼내보시고 비교해보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오늘도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보험플랜 119에선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지금부터 많이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2대 질환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을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임현아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에 날이 갑자기 더워져서 벌써 여름인가 싶었는데 어제 비가 오고 난 뒤로 날씨가 너무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우리 몸속 안에 있는 혈관들도 같이 움츠러들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혈관들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과연 이게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라고 궁금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서 이렇게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저림 느낌이 온다거나 한쪽의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또는 저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갑자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서는 되게 맴돌고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 종종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지럽거나 또 저는 전에 느끼지 못한 심한 두통을 느끼거나 이럴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나한테 뇌 쪽에 나의 혈관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갑자기 심장이 막 오그라들거나 호흡이 잘 안 될 때 또는 압박이 오거나 통증을 느낄 때, 눈이 아프고 치통, 구토, 위통, 식욕 부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추운데도 날은 굉장히 추운데 몸에서 막 진땀이 나는 경우, 현기증을 느낄 때는 나의 혈관 중에 심장 쪽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증상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조금 알고 있으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나는 어디가 아파. 또 저런 증상이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이상이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 반의사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를 미리미리 조금 알고 있으면 상태가 굉장히 나빠져서 병원을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혈관 질환은 주로 심장과 뇌로 들어가는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요 발병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유전적인 원인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유전적인 것보다는 요즘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에 대해서 식습관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먹는다라는 거죠. 많이 먹다 보니까 몸에 고열량, 고혈당들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되는데 아무리 이거를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많이 소비를 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액과 합착이 돼가지고 혈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생기는데요. 이 혈전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에 어떠한 질환, 안 좋은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질환들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또는 살이 많이 찌는 비만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사망률이 첫 번째는 암, 두 번째는 뇌, 3번째는 심장질환,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망 원인들이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표를 준비를 해봤지만 국내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현재 인구수가 약 한 19%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이 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한 10년 동안을 살펴보면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현재 2014년 현재 인구가 사망률과 사망자 수를 보면 심혈관 질환은 52.3%, 뇌혈관 질환은 48.2% 정도로 해가지고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관을 대비를 해서 제가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종류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I60이라는 거미막하 출혈 또는 다른 말로 지주막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설명드리면 우리 몸속에는 우리 이 뇌 속에는요. 맨 위에 두피가 있고요. 그 밑에 뼈막이 있고 그 밑에 뼈가 있어요. 뼈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연막, 그 밑에 지주막, 그 밑에 연막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피부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지주막과 연막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뇌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뇌동맥이 쌓여서 이 뇌동맥 안에 혈전이 쌓여서 터졌을 때 그거를 지주막 아래서 터졌다고 해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혈전이 쌓여서 터지는 경우를 뇌출혈, 잘 알고 있는 근데 쌓여서 막혀져 있는 상태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뇌로 가는 다른 혈관들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통틀어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질환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심혈관 질환에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동맥의 혈관이 혈전이 막혀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를 협심증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요. 이 답답함을 느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갑자기 확 막혔을 경우 심장마비가 됐을 때 그거를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질환에도 급성심근경색 많이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질환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해갖고 제가 이렇게 많이 읊어놨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 증상들이 기타 혈관 질환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기타로 들어져 있는 혈관 질환들이 알고 있는 질환보다 더 모르고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치료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주로 수술을 많이 동반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서 수술할 때는 잘 안 들어보신 얘기겠지만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이런 식 나뉘어져 있는데 관열 수술은 의사에 의해서 이게 이 혈관을 열어서 이 뼈를 열어서 하는 수술을 관열 수술이라고 비관열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열지 않고 어떤 거를 뭐 삽입해서 하는 수술을 비관열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관열 수술로 보면 클립 결찰술, 비관열 수술을 하면 뇌동맥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데 이 혈전이 쌓여가지고 이 부풀어 오르는 혈관을 클립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묶어주는 거. 더 이상 그 안으로 혈전이 들어가지 못하게 묶어주는 수술을 하면 코일 결찰술, 묶어준다 해가지고 클립 결찰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거를 더 이상 혈전이 들어가지 못하게 코일을 넣어서 막아주는 거. 그거를 코일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뇌에 관련돼서는 이런 수술 기법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심장에 관한 수술은 어떤 게 있냐면 관열 수술로는 관상동맥 우회술, 비관열 수술로는 관상동맥 성형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회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 관상동맥 안에 흐르는 관상동맥이 더 이상 막혀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이용해서 이 관상동맥을 우회해서 수술을 하는 거를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전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 혈관을 스텐트를 삽입해서 확장을 시켜주는 거. 그런 수술을 우리는 관상동맥 성형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수술할 때마다 이런 수술할 때는 많이 주고 저런 수술할 때는 조금 주고 그러면 되게 속상하시잖아요. 내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마다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치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장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뇌혈관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면 진단비를 받으시면서 거기에 혈전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혈전을 녹여줘야 되는 치료를 먼저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혈전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뇌에 관련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뇌에 관련된 수술비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40대 질병안에 뇌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더해주고 18대 질병안에도 수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주고 우리 뇌 수술, 질병에 관련된 수술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질병 관련 수술비 이렇게 더해져서 진단비에 수술비들을 각종 수술비들 이렇게 더해서 받는데 이게 받을 때마다 동일하게 보장을 받는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받는지 제가 이 보장 금액을 한번 예시를 해봤는데 이 뇌혈관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했을 때는 최대 3,750만 원.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수술할 때는 진단비는 빠지고 다른 수술비들만 나간다고 하지만 3,750만 원 중에 진단비 1,000을 뺀 2,750을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면 앞으로 치료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그 밑에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하게 가입을 하신다면 4,950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내가 뭐 어떤 수술을 할 때마다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 저희 또 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예시를 해봤는데 뭐 20대부터 50대까지 했고요. 준비한 예시는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무해지형인데 이 무해지형에도 요즘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무해지형, 무해지 환급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납입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해지를 하셔도 환급금이 전혀 발생을 되지 않지만 납입 이후에는 100% 이상의 환급률을 받으실 수 있는 거. 그게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무해지 슬라이드형이라고 해가지고 무해지형인데 납입이 끝나도 한꺼번에 환급금이 쌓이는 게 아니라 매년 5%씩 차근차근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무해지 환급형보다 더 저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대 때는 4만 원, 30대 때 4만 원대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구성을 하려면은 그 상품 안에 최저로 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은 4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는 앞에 보여드린 보장보다는 훨씬 더 큰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40대 때도 4만 원대, 50대 때도 여성은 4만 원대, 남성분은 6만 원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앞으로도 또 날이 추워질 때마다 혈관에 또 문제가 생겨서 진단을 받을 때마다 치료를 받으시면 안정적인 치료비를 먼저 준비를 하셔가지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보장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연아 전문가와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 변화 그리고 식습관 변화로 인해서 이 이대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대 질환 준비를 이미 해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요. 증권을 꺼내 보시고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은 보장 범위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신 뒤에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플랜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내가 가진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을 전문가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근석 전문가님께서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도 힘차는 목소리로 예. 함께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증권을 좀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그 K사의 탑 클래스 암 치료 보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권에 있는 그 용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암 관련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오늘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주계약하고 특약이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혹시 이 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어떤 보장 내역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여다볼까요? 예, 예. 우선 2001년도 12월 20일 날 가입한,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 된 보험이고 20년 동안 내고 보험 기간이 새로 하면 그 70세고요. 연도로 하면 2034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오래된 증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마 그 계약자인 그 부인이 예.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보험이라고 볼 수 예. 있고요. 수익자는 뭐 안정적으로 다 그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보험금 탈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하나씩 좀 살펴보면 K사의 탑 클래스 암 치료 보험인데 이 보험이 나올 때 이제 1형, 2형, 3형인데 예.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형을 가입한 거예요. 2형이라는 거는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만기 환급형입니다. 그러니까 만기에 일정 부분 제가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보험을 가입한 거고요. 주계약이 5천만 원이고 예. 20년 동안 내고 보험료가 이제 10만 3,500원이고 그다음에 특약은 딱 2개로 돼 있는데 일반 사망했을 예. 경우하고 재해 사망 이렇게 2가지를 가입을 하셨어요. 특약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주계약 안에 이 보험이 이제 탑 클래스 암 치료 보험이잖아요. 예. 그래서 암과 관련된 그런 어떤 진단비든 이런 것들이 주계약에서 다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 주계약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게 3가지가 보장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 축가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피보험자가 이 보험 기간 그러니까 70세까지 생존에 있으면 특약 보험료인 10만 3,500원을 예. 240회 한 그 100%를 만기에 내가 찾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 이제 만기 환급형이에요. 70세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게 예. 보면 일단 보험 사고가 안 나고 계속 그 생존했다 그러면 내가 낸 돈의 2,480만 원을 고스란히 이제 만기 때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 보장 기간은 70세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분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 이제 설계사들이 보험 설계를 해오면 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낸 보험료의 그 흐름,
다시 말해서 예. 보험료 내는 기간이 뭐 10년짜리든 20년짜리든 그 기간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5년, 10년, 20년 되는 시점에 예. 내가 낸 원금하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중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서 해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약할 수도 있겠죠. 예. 그때 그 흐름을 보는 게 이 해지환급금 예시표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예시표니까 확정적인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거는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장기간 내는 거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이제 해지환급표 같은 게 보면 어떻든 간에 이 보험은 20년에 100%가 보장이 된다고 와, 남녀 100%요? 똑같습니다. 예, 제가 본인 낸 돈의 100%를 환급받는 그런 이형을 가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보험 드실 때는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제 중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지환급금 예시표도 꼼꼼하게 한번 전체를 다 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5년이나 10년 시점에서 환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주계약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암 치료비입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암 치료비 그러면 이 안에는 뭐 진단비도 있고 수술비, 뭐 항암 방사능 치료가 있는데 예. 이 보험의 특성은 진단비만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예. 3,500원을 20년 동안 내고 이 보장을 받는 건데 좀 하나씩 살펴보면 네 가지로 분류돼 있어요. 고해감, 그다음에 다발성암, 일반암, 상피내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각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당시는 2001년도이기 때문에 상피내암만 있고요. 이게 이제 그 한국 표준 질병 사회 분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하나씩 좀 살펴보면 고해감 같은 경우에 이제 1억 5천이 진단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다발성암이 1억 원, 그리고 일반암이 5천만 원, 그리고 상피내암이 250만 원 나가는 그렇게 보장 금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래된 증권인데 이 정도면 진단비는 좀 네, 크게 진단비 느껴지는데요. 금액으로 예. 봤을 때는 괜찮은 보험이고 또 그러게요. 나중에 이제 만기 환급 때 안 걸렸을 경우 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암 치료비 중에서 네 가지를 좀 하나 좀씩 살펴보면 고해감 분류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만약에 암이 걸리게 되면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조직 검사하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그 병원의 그 절차대로 치료를 예. 받고 이제 나올 때 이제 관련된 서류를 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내가 그 가입된 정권에서 보는 건 이 고해감 분류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약관에 있는 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가져 나왔는데 이 고해감 분류표는 세 가지, 즉 골수암, 뇌암, 백할병 이 세 가지를 고해감으로 분류하고 여기 각각 코드가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만약에 내가 백혈병이 걸렸다 그러면 C 뭐 예를 들면 호치킨병이면 C81 이런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 진단서에 이 코드가 돼 있어요. 그게 부합하면 그 서류만 떼서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뼈 및 관절 연골의 악성신생 이게 골수암이 되겠고요. 뇌 중추신경계 관련된 암이 뇌암, 그리고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이게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고해감이다. 그리고 1억 5천이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발성암인데 예. 이 다발성암은 이제 보험회사가 이거 정하는 게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금액을 주는 건데 여기 이 보험에서는 위, 간, 폐, 대장 이 네 예. 가지를 다발성암으로 분류하고 보험 보장 금액은 1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암에 걸리면은 내가 이 걸린 암 어떤 코드인지를 확인해 그렇습니다. 봐야겠네요. 네, 예. 한국어로 내가 뭐 위암이잖아요. 예. 코드가 이제 위암 같은 게 C16이거든요. 진단서에 이제 좌측에는 위암으로 돼 있고 또는 뭐 위에 악성신생물로 돼 있고 예. 우측에는 C16 이런 코드가 돼 있습니다. 보험금이 그걸- 다 다르니까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상피 신생물 같은 경우에는 D00부터 D09인데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일반암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해감, 다발성암, 상피내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보시면 되고 그게 5천만 예.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류하고 있는 이 상피내암, 제자리암이라고 하는데 이건 코드가 D00부터 D09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 암세포가 상피에 머물러 있는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 암이라는 거는 악성암 같은 경우에는 분화, 생식, 정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피내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피내암이라고 분류하고 코드는 D00부터 D09로 한다. 그리고 이건 250만 원이 보장 금액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암 치료비 중에서 네 가지 제가 이제 진단금을 말씀드렸는데 좀 유의하고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은 예. 뭐냐면
어떤 암을 먼저 걸리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암이 5천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암이 먼저 걸리고 만약에 고해감이나 또는 다발성암이 걸리면 각각 고해감인 1억 5천이 추가 지급되고 또 다발성암이 1억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 걸린 암에서 일반암이 기지급된 5천만 원을 빼고 그리고 나서 지급된다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발성암이 먼저 진단이 되면 다발성암이 1억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고해감이 되면 다시 1억 5천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고액 치료하면서 일반암 5천만 원 뺀 1억이 지급되니까 최고 2억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분명히 이거 증권 보시고요. 네, 저처럼 네. 뭐 받고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네.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보험회사 이제 심사 들어가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감으로 진단받고 나서 1억 5천을 만약에 받고 나서 다발성암이 또 진단되면 이 다발성암 1억 원에서 일반암 뺀 5천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보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억이 최고 받을 수 있는 진단계의 그러네요.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주계약에 있는 게 이제 보험료 납입 면제입니다. 사실은 보험료 납입 면제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암으로 이제 진단된다든지 또는 장애 분류 표정에서 이제 1급에서 상급 장애 상태가 되면 그 진단 시점에 따라서 그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납입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주계약이지 않습니까? 주계약이 만약에 납입 면제가 되더라도 아까 일반 사망하고 제 특약 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특약에 대한 보험료도 납입 면제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보험 기간 중에 이제 피보험자가 또 사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망하게 되면 책임준비금이 지급된다. 책임준비금이라는 거는 이제 은행에 우리가 이제 돈을 맡겨놓으면 지급준비금이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책임준비금이라는 거는 그냥 보험회사가 고객들한테 받은 그 보험료를 앞으로 나가게 돼야 됐던 어떤 그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적립된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약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특약 첫 번째 이제 일반 사망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손해보험사 질병 사망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재해가 아닌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다든지 또는 장애 분류편상 제1급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좀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자살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의로 자기 자신을 해친 경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또 거러하지 아니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질환 상태가 인정이 되면 그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익자가 이제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모럴 해저도 있을 수 있고요. 보험 사고죠. 그런데 이제 그 수익자가 일부 수익자일 경우는 그 해당되는 보험금만 안 나가고 다른 수익자는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약간 규정에 있는 내용이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자가 또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당연히 지급되지 않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면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면책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특약 중에는 재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망하고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재해 사망도 역시 1,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문제는 이제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장애 분류표상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이 1,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면책 사유는 일반 사망하고 같이 준용돼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이제 특히 사용하고 있는 그 재해 분류표를 좀 보면 이 재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문구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열거를 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로 말한다 이렇게 규정해놓고 나서 이제 코드가 쫙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추락사고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단서 규정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질병이 있거나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아주 경미한 그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됐을 때는 재해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가 되게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또 파워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질병이다, 재해다, 내가 다친 원인이 돼서 이런 걸 판단하는 거는 대부분 뭐 의사들이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자문을 받는다든지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은 재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좀 도움이 좀 필요할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것도 또 따로 열거를 해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좀 대표적으로 이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거, 생명보험사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생명보험사에 이제 기타 불의의 사고 중에 그 과로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과로로 인해서 예, 뭐 과로. 스트레스나 과로로 그렇습니다. 예, 고통받으시잖아요. 과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격심하거나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는 예.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예. 우리가 보통 뭐 산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쵸. 업무상 재해. 예. 그 업무상 재해가 만약에 뭐 내가 일주일에 뭐 한 달에 뭐 몇 시간 이상 과로 일해가지고 예. 하면 인정해 주잖아요. 공단에서 예. 근로복지공단 인정해 주는데 이 개인보험 민영보험사에서 팔고 있는 이런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사에서 재해상해는 그거하고는 좀 부합하지 않는 다른 개념이니까 좀 예. 그거는 좀 이해를 이 거기에 부분도 좀- 됐다 그래서 예. 이게 내가 개인보험에서 된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유의사항들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탑 클래스 암 치료 보험에 대해서 좀 정권에 대해서 좀 파헤쳐 봤는데 좀 이 보험에 대해서 한 18년이 지난 보험이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 같은 경우 제가 좀 꼬집어 보면 우선은 생명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인 그 만기 환급금이 100% 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로 18년 후 돌아가더라도 고액암이 1억 5천, 그다음에 다발성암이 1억, 그 일반암이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보장 금액의 크기가 괜찮다고 예. 봐야 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물가 상승도 있고 또 임금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는 금액이 보장 금액이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좀 아쉽고 조금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건 한 두 가지 정도 뽑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보장 기간, 보험 기간이 70세 만기로 좀 짧다는 거죠. 아마 이 시대 때 아마 지금 평균 수명이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 관리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70세로 보장 기간이 좀 짧다. 그리고 만약에 새롭게 준비한다 그러면 90세, 100세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진단비만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술비라든지 항암 방사조 치료, 즉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에 대해서는 담보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근석 전문가와 함께 K사의 탑클래스 암 치료 보험이라는 증권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18년 전에 준비를 해 놓으셨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 암 진단비가 상대적으로 커서 목돈 활용으로는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진단 이후에 그러니까 암 치료 시에 필요한 뭐 입원비나 또 수술비 같은 게 따로 들어있지 않아서 보완이 필요했고요. 만기도 짧아서 아쉬운 증권이었네요. 여러분들도 증권 보내주시고 좀 아쉬운 점, 보완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증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험 상담 도와드릴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남편이 예. 결혼하기 전에 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예. 보험이 2개가 있는데요. 예. 이 보험이 제가 이제 결혼할 때는 신경 안 쓰다가 요새 보니까 저희 남편이 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예. 건강에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보험이 어떻게 잘 가입돼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부족하거나 예. 뭐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 좀 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완 책을 세워드릴게요. 이제 남편분이 네. 가족이 됐으니까 보험이 신경 쓰이시잖아요. 네. 자, 남편분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38살이에요. 30대 후반이시고요. 가족력 네네. 같은 것이나 뭐 우려되는 점 따로 있으실까요? 가족력 그런 건 아픈 건 없는데 따로 병력도 없으시고요? 없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면화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보내주신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후반이신 남편분 증권을 보내주셨네요. 삼성생명에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2가지 가지고 계십니다. 20년 납 상품이고요. 총 보험료는 18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결혼 전에 남편이 보험을 준비해 놨는데 이제 결혼 후에 좀 보험을 확인을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가족력 따로 없으신데요. 이면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증권 보내주셔서 제가 잘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좀 여쭤볼게요. 네. 예, 동일한 보험을 2006년 4월에 가입을 하셨고 바로 다음 달 5월에 하나를 추가로 더 가입을 하셨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네.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물어보니까 네. 뭐 이제 사망보험금이 뭐 1억은 돼야 된다 이래서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은 뭐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이 부분 굉장히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지금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을 형성을 했으면 그 기간만큼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참 잘해 놓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 이제 보내주신 증권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네. 2006년 4월에 먼저 가입하신 삼성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사망보험금,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기본으로 한 5천만 원을 기본으로 한 특약으로 뭐 수술 특약, 암치료 특약, 특정 질병 특약, 뭐 특정 입원 특약, 방사선 특약이라고 각종 특약을 같이 가입을 하신 건데 요거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점 3가지, 좋은 점 3가지 이렇게 예. 제가 좀 구분을 해봤어요. 우선 이제 장점, 잘 준비하신 점을 보면 여기에 보면 특약 중에 수술 보장 특약이라서 1에서 5종에 해당이 됐을 때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특약이 있는데 요 내용을 살펴보면 뭐 1종일 땐 10만 원부터 5종일 때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수술을 할 때마다 해당 종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지급하실 수 있는 특약인데 이 특약에 대한 보험료를 살펴보니까 5,7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납입하시는 보험료에 대비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좀 넓다라고 보여서 예. 가격 대비 가성비가 가장 좋은 담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특정 질병 진단 특약 안에 보면은 암 진단비, 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 각각 3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들어져 있는데 뭐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암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암 진단비가 뭐 일반암, 뭐 고해감 또 유사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일반암 보험 중에 뭐 10% 또는 20% 또는 뭐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만큼은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암 진단 발병 1위에 해당하는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뭐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좋은 담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특약 중에 방사선 특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암으로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뭐 어떤 분은 6번 또는 뭐 10번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여기에 보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처음 1회는 100만 원을 최초는 받지만 두 번째부터 10만 원씩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치료를 받을 때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좋은 장점으로 제가 이렇게 3가지로 꼽았고요. 그렇다면 안타까운 점 3가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로 입원 일당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특정 입원 일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일 초과 4일째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입원 일당의 내용을 보면 암으로 입원했을 때 3대 질병에 해당하는 암, 뇌, 심장에 대해서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또는 폐질환 이렇게 간질환으로 입원을 했을 때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 또한 3일 초과 4일째부터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평균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는 평균 입원 일수가 2.8일이라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 입원 일당이라고 해서 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 특정 질병 입원 일당 중에 그 2대 질병에 해당하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있는데 오늘 강의 시간에도 뇌출혈은 뇌혈관 범위 중에 가장 좁은 부분
또 급성심근경색도 허혈성 심장질환의 부분 중에서 가장 좁은 부분으로만 진단비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보였고요. 세 번째는 문제는 이 특약기간이에요. 우리가 100세 시대 하는데 가입하셨던 그 시기를 따져봤을 때는 특약기간이 80세여도 충분하실 거였지만 지금은 뭐 이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80세에서 이 모든 특약들이 다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것 또한 좀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돼서 예. 좋은 점 세 가지는 수술비 특약, 암진단비, 방사선 치료비 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안타까운 것까지는 입원 일당 또는 이제 이대 질병의 진단비, 특약 기간 요 세 가지가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5월에 가입하신 거는 사망보험금 5천만 원만 가입되어 있는 거라 이게 제가 더 이상 언급할 부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요 두 가지를 주셨을 때 보장 부분을 가입되어 있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요즘 일반인들 요즘 누구나 다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조차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이게 좀 매우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요 보험을 그러니까 한 달 사이로 두 가지의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망보험금을 만들면서 생존에 대한 보장을 크게 늘리신다고 하면 가입했던 시기에 비해서 13년 전에 가입하셨는데 25세 때 가입한 것과 38세 때 가입한 거의 보험료 수준은 엄청나겠죠. 그래서 제가 좋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보험 안에는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유니버셜 기능은 내가 돈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약 중에 하나인데 이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이 두 가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납입 중지를 해 놓으셔도 기존에 13년 동안 납입하셨던 그 보험으로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사망보험금이나 특약 부분에 대한 보장을 계속 보장 혜택을 유지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더 이상 보험료는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뭐 18만 8,400원씩 납입하셨던 보험료를 새로운 걸로 좀 우리가 활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한국인은 4천만 이상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의료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요즘은 단독 실손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실손의료비 별도로 준비를 하시고요. 거기에 요즘에 이제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의 무해지 환급형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보험료가 납입하는 동안에는 환급금이 없지만 납입 이후에 환급금이 커지는 그런 상품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3대 질환의 진단비 아까 뇌출혈, 뇌혈관 그러니까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식으로 진단비 폭을 좀 보장의 폭을 넓혔고요. 거기다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후유장애 부분 또 입원 일당 3일 초과부터 받을 수 있는 입원 일당을 첫날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 거기에 뭐 일단 기타적으로 수술비 받을 수 있는 기존 수술비에 추가로 또 플러스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특약들 거기다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가족 일상 배상 책임까지 제가 같이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이런 플랜으로 준비를 했을 때 보험료가 한 10만 6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10만 6천 원에 실비보험 12,400원을 더하면 전체적으로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11만 9천 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데 기존에 내셨던 보험료를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납입은 중지를 시키시고요. 거기에 납입하셨던 보험료를 이쪽으로 옮겨서 새로운 생존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하신다면 앞으로 또 100세까지 보장기간 80세에 있던 부분을 100세로 제가 또 늘려드렸거든요. 이렇게 100세까지 준비를 하신다면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부분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고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잘 들으셨죠? 네네. 전화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남편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두 건의 종신보험은요. 다 뭐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보였지만 오늘 아쉬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하셔서 더 이상 보험료 내지 마시고 보장만 받아가시고요. 자,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존 보장이 전혀 없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든든하게 채워드리고 보험료도 줄여드렸습니다. 네네. 예, 궁금증 추가로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하나 열어볼까요? 자, 981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2005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장애에 분류해서 항상 간호 그리고 수시 간호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근석 전문가님, 저도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건가요? 네. 우선은 용어에서 항상하고 수시 차이는 항상이랑 늘 옆에 이제 곁에 예, 있는 그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수시라는 거는 어떤 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예. 생명보험사의 2005년도 이게 아마 4월 1일 날부터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장애분류표가 예.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이전에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1급부터 6급 장애 등급 급수에 예. 따라 가지고 분류하는데 이 항상간호하고 수시간호는 항상간호는 1급에 해당되는 거고요. 수시간호는 2급인데 이거는 즉 중추신경계. 지금 이제 장애분류표에는 이제 신경계와 정신장애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예. 이거는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있었을 경우에 항상간호하고 수시간호를 평가하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동하는 동작이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 이동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항상간호하고 수시간호의 그 구분점이다,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침상을 벗어나는 행위를 혼자 할 수 없는 거 있죠. 예. 그럴 경우에는 항상간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수시간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옆에 이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간병인 분이 환자를 좀 이렇게 부추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휠체어에 앉아서 이동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수시간호라 보고 근데 항상간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침상을 혼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핵심은 이동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차이가 된다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명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상간호와 수시간호 이전에는 급수에 따라서 분류를 했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동 동작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2940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읽어볼게요.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예전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던 게 모두 24세 만기입니다. 100세까지 보장되는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자, 보험료 부담 때문에 그때 좀 만기를 짧게 선택하셨던 걸까요? 이만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우선 자녀가 3명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굉장히 예. 다복하실 것 같아요. 네, 24세가 만기인 거는 연령으로 따져봤을 때 자녀분들이 가입하셨던 시기가 그때 당시의 자녀보험이 뭐 20세, 24세, 뭐 길면 30세 이렇게 만기인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 3건의 보험이 전부 24세가 만기이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예. 하는 거고요. 100세까지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에 뭐 무해지 환급형, 손해보험사에 많이 나오는 무해지 환급형, 무해지 슬라이드형 이게 뭐 어린이 보험, 특히 어린이 보험들이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만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충분히 보장을 더 폭넓게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서 각 회사마다 다양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는 제도. 특히나 먼저 자녀가 3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다자녀인 경우에는 다자녀 할인들이 회사마다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뭐 2명일 때 몇 프로, 3명일 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까 각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제도적인 특약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조금은 더 저렴하게 새롭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녀가 3분이라서 보험료의 부담이 좀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 보험, 무해지 보험으로 좀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자녀 보험 할인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 꼭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신다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